건블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엘니뇨와 남방진동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우리 남방진동 부분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긴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빠르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잘 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일단 남방진동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진동의 정의는 수년에 걸쳐 열대태평양의 동서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을 우리가 남방진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엘니뇨, 라니냐 현상도 그렇고 남방진동 현상도 그렇고 이 적도 부근 열대태평양 해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현상이 하루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다, 남방진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소와 다른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기간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우리가 엘니뇨다, 라니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방진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 열대태평양에서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면의 그 수온 변화를 말하는 현상이었는데 남방진동은 이 태평양 해역에서 이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되는 현상을 우리가 남방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뭐예요? 중심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압 분포가 서로 고기압, 저기압 반대로 이렇게 변하는 주기적인 이런 현상을 우리가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워커순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워커순환이라는 건 이 태평양 해역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큰 대기 순환을 우리가 워커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무역풍으로 인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이 무역풍으로 인해서 따뜻한 표층 해수들이 이 서쪽 태평양 쪽으로 몰리게 되면 이 따뜻한 해수의 영향을 받아 그 바다 위에 있는 공기들의 기온 역시 올라가겠죠. 따뜻해진 공기는 우리가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서태평양 부근에서 공기들이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죠. 이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된다. 우리 배웠었죠. 이 상승한 공기는 계속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쭉 수평적으로 이동을 해서 어디에서 하강을 하느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몰려가면서 이 동태평양 부근은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지금 이 경계가 수온 약층 표층 해수와 이 수온 약층의 경계인데 이 경계에서 이 수온 약층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해수면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쌓여 있죠. 이렇게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을 그렇죠. 우리가 용승이라고 했습니다.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발생하면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근은 수온이 차가운 해수가 상승한 이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수온이 낮게 형성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공기들도 차가워지면서 우리가 이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를 통해 이동한 공기들이 이 부근에서 하강 기류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태평양 영역을 아우르는 이러한 거대한 대기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서태평양 주변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그 상승한 공기가 이동해서 동태평양 주변에서 하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대한 대기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기압 분포를 좀 봐야 되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수온 변화에 집중해서 봤다면 이제는 기압 변화를 좀
집중해서 보니까 이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서태평양 해역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저기압이 형성되고, 반대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이 동태평양 해역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 형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에 의해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강수량이 많다. 이건 앞에서 많이 했었고, 동태평양 주변에서는 이 워커 순환에 의해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또 뭐 강수량이 적고 이런 현상들. 어쨌든 기압 분포를 보면 서태평양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 동태평양 주변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워커 순환을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을 배우면서 봤듯이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거나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는 그 시기에는 이 워커 순환 자체가 좀 달라지죠.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해수면의 수온 변화를 중심적으로 살펴봤다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이번에는 기압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무역풍에 의해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던 따뜻한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화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들이 중앙태평양부터 이 동태평양까지 이 부근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 부근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고, 우리 수온 편차 자료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이 부분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해수면과 접하고 있는 공기의 기온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이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구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비가 내리게 되겠죠. 어쨌든 기압 분포를 보니까 서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고기압이 발생했는데, 지금 동태평양을 보세요. 그렇죠. 공기가 여기서는 이제는 상승하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에는 공기들이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이 해수면 부근에는 공기들이 빠져나가니까 저기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 상승한 공기들이 이동해서 하강하게 되므로 반대로 고기압이 형성되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 부근이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가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기압 분포가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라니냐 때는 어떨까요? 라니냐는 우리가 이 무역풍이 강화되는 시기니까 평상시보다 모든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평상시와 비교하면 저기압, 고기압 분포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죠. 더 강한 저기압이 발생할 거고, 동태평양에서도 고기압이 더 강하게 고기압이 발생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압 분포가 바뀌면서 정리를 보면 해수면의 이 기압 분포가 변하면서 워커 순환에서 상승 기류, 하강 기류가 생기는 부분이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면서 결론적으로 이 해역 부근에 기후 변화를 발생시키고, 이 기후 변화가 이 지역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넓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방 진동 현상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기후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 기압 분포랑 그런 기후 변화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기압이 그렇죠. 기압 분포가 고기압으로 바뀌게 되고 동태평양은 부근은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저기압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날씨 변화는 서태평양이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날씨가 건조해집니다. 심해지면 가뭄이 발생하기도 하죠. 동태평양이 평상시에는 비가 잘 안 오고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면 엘니뇨 때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겠죠. 강수량이 증가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홍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이 따뜻한 해수가 머무르게 되면서 수온이 높아지죠.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 열대 태평양 부근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풍과 같은 이런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강한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 발생하는 원리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 바다 부근에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풍속 17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태풍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을 다른 말로 열대 저기압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렇게 그 적도 부근 해역에 수온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강한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도 증가할 수 있다. 자, 라니냐 시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어났던 이 기압 분포가 더 강해진다. 그죠? 우역풍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서태평양은 역시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기압이 더 강해지고요.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날씨 변화는 서태평양이 원래 강수량이 많은데 강수량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홍수나 아까 말했듯이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동태평양은 안 그래도 비가 안 오는데 더 비가 안 오게 되니까 건조한 날씨가 심화되면서 가뭄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마지막인가요? 엘니뇨와 남방진동입니다. 엘니뇨 남방진동, 우리가 첫 글자를 따서 약어로 엔소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배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과 남방진동을 연결해서 부르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 계속 얘기했지만 해수면의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현상으로 구분해서 배웠고요. 남방진동은 이 해수면의 기압 분포 변화 현상을 우리가 남방진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태평양에서 이 동서 기압 분포가 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남방진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다른 현상이고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개념이 엘니뇨 남방진동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남방진동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는 서태평양 주변에는 저기압이 형성되는데 엘니뇨 현상 때는 서태평양 주변에 이 고기압으로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기압 분포가 바뀌는 이유도 결국에는 해수면의 수온이 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이 따뜻한 해수가 머무르는 영역이 평상시에 비해서 동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승 기류가 서태평양 쪽이 아니라
이 보다 동쪽에서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을 잇는 이 영역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동태평양에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이 상승한 공기가 서태평양 쪽에서 오히려 하강 기류를 만들면서 서태평양 쪽에는 고기압이 형성된다. 이렇게 기압 분포가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면의 수온 변화를 말하는 이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냐 현상이든 아니면 이 기압 분포 변화를 의미하는 남방 진동 현상이든 서로 따로따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기와 해양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적인 관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엘니뇨 남방 진동, 이 앞글자를 따서 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요, 남방진동 지수에 대한 자료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설명했던 이 남방진동을 지수,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이 태평양, 남쪽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두 지역을 집어서 지금 동태평양 동쪽에 있는 지역이 타히티 지역이고 서쪽에 있는 지역이 다윈 지역인데 이 두 지역에서 해수면 기압을 측정해서 이 차이로 남방진동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타히티 섬에서 측정한 이 기압에서 다윈 지방에서 측정한 기압을 뺀 값, 그게 남방진동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남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러면 엘니뇨 시기를 의미하는 게 될 거고, 평상시에는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라니냐 시기에는 더 큰 플러스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왜? 여기 타히티의 해면 기압에서 다윈 지역의 해면 기압을 빼게 되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죠. 기압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평상시에 이 남방진동 지수는 우리가 타히티 기압, 해면 기압에서 여러분들 또 지역으로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타히티가 동쪽에 속하는 지역이죠. 이 동태평양 해면 기압에서 서태평양 해면 기압을 뺀 게 남방진동 지수가 되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동태평양 쪽이 고기압이 형성되고 서태평양 쪽이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당연히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나겠죠. 타히티 해면 기압이 더 높게 나타나니까, 동태평양에서 해면 기압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죠? 라니냐 때는 이 기압 차이가 더 커지죠. 저기압이 생기는 지역은 저기압이 더 강하게 형성되고 고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은 고기압이 더 강하게 형성되니까 물론 남방진동 지수는 0보다 크고 그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라니냐 시기에는. 근데 반대로 엘니뇨 시기에는 이 남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왜? 역시나 남방진동지수는 동태평양에서의 이 해면 기압에서 서태평양 해면 기압을 빼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때는 기압 분포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엘니뇨 시기에는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동태평양 쪽, 이 타히티 지역이 오히려 저기압이 형성되고 이 서태평양 다윈 지역이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빼주게 되니까 이 남방진동 지수가 0보다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림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가 남방진동 지수가 0인 기준점이면 기준점이면 지금 세로축이 남방진동 지수, 보이죠? 세로축이 남방진동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이 연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연도에서 남방진동 지수를 측정한 값을 보고 이 시기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는지 라니냐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남방 진동 지수가 플러스로 크게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경우에 크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에서 우리가 동태평양 해면 기압을 빼준 값이 평소보다 더 크게 플러스 값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니까 이 기압 분포가 평상시보다 더 강화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임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게 0보다 이 작게 나타나는 이 시기들은 이 기압 분포가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엘니뇨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방 진동 지수를 가지고도 엘니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를 판단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해수면의 수온 변화 그리고 이 시기 그 지역의 기후까지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 남방 진동 지수를 구하는 법, 그리고 이게 0보다 크게 나왔을 때 또 0보다 작게 나왔을 때 엘니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 판단하는 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